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and that's you and m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소리 좋은 김 TV 시사 프로그램 이 시간 진행의 김종엽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방송하겠습니다. 또한 워싱턴 소리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보자면은 아침 기온이 38도, 낮 최고 59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다소 끼겠으며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인 주말은 토요일은 아침 42도, 낮 기온 60도로서 역시 맑은 날씨 속에서 습도는 61%, 바람의 속도는 4마일의 속도로 불겠습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방한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30일에는 시진핑과 회담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에 재취임한 후에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도 30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감기 증상이 계속 있어서 말이죠. 음성이 좀 고르지 못합니다. 이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후에 한국을 찾는 이번이 처음인데 1기 행정부 당시에는 2차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아직 세부 사안이 확정되지 않는 한미 관세 협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보 협력 분야와 대북 정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마는 이날 백악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에 2기 행정부 들어서 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 주석 역시 APC 정상회의를 위해서 경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반도 문제와 얽힌 핵심 국가들이 이달 말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경상북도 경주로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행사에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고위인사를 안방으로 불러들여서 그 올라간 위상을 과시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대형 외교 이벤트 호스트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이 모처럼 모이는 만큼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어서 도널드 미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일주일 앞둔 지난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하면서 APC 정상회의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핵 보유국 위상을 자처하는 데 영내 파워하우스로서 존재감을 부각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4년 이후에 11년 만에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편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게끔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의 혈맹으로 거듭난 러시아의 고위 인사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방한하는 것도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요즘 러시아는 북한과 대단히 밀접해 있죠. 러시아 요청으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는 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만은 한국을 이번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대통령 대신에 알렉사이 오브레츠크 국제문제부총리를 필두로 해서 한국에 옵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은요 전범으로 지금 체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범으로 전 바이든 대통령 시절입니다만은 바이든 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지목을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체포가 되면은 미국으로 와서 영원히 감옥에 들어갈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한편 대미 관세 협상을 이끄는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늘 새벽 귀국해서 협상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APC를 계기로 해서 다음 달 1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범 실장은 기자들에게 양국 간의 쟁점을 놓고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핵심 쟁점에서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 고국으로 갑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2주 연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벨에 쌓여있는 대통령 제1부속실 실장 김현재 씨는 여전히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 법사위원장 주미애 씨 그리고 과방위 위원장 최민희 씨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봅니다만은 참으로 갑질스럽다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죠. 이 주미애 씨. 툭 하면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장을 시킨다거나 또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씨도 거기에 질세라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라고는 조금만치도 없습니다. 한편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와 좌파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MBC 보도본부장과의 싸움이 세간의 뒷말이 무성합니다. 국민의 소속 박종훈 의원에 의해 밝혀진 최민희 과방위 딸 결혼식에 축의금과 화환을 받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축의금도 받고 화환도 받아서 이것이 일파만파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의금 및 화환을 받아놓고도 뻔뻔스럽게도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이 나의 불찰이다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의 딸에게 떠넘기는 모렴치한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최민희 의원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MBC에서 그 MBC 보도국장이 이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최민희와 MBC 문화방송 간의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모자라서 MBC 보도국장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퇴장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의 월권 행태를 보게 되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결국 자신의 모든 축의금과 화환을 받았으면서도 딸에게 미루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과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 뻔뻔함 저런 자가 과방위 자리에 앉아 있다니 참으로 한심합니다마는 박종은 무소속 국민의힘 소속의 박종은 의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내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때는 우리 골수 보수 진영의 전 조선일보 소속의 그 조갑재 선생이 계십니다. 근데 조갑재 씨가 더불어민주당의 이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조금이나마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12가지 사법 처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없애기 위해서 취소시키기 위해서 법을 뜯어고친다거나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에 출석시켜서 가짜뉴스, 찌라시 같은 뉴스로 대선에 개입했다 또한 사자회동을 했다 뭐 이런 걸로 뒤집어 씌워서 사퇴하라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판사들의 지금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갑재 씨가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마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수파의 기수였던 전 조선 언론이었던 조갑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실망을 해서 대선 때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던 조갑재 씨입니다. 그런데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 4개월 동안의 모든 정책을 보면서 대단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우선순위로 정책을 편대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 등이 이런 게 산적해 있고 이런 현안들과 특히 대미 투자와의 한미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아직도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것이 결말이 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를 즉불로 캐시로 투자해라.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8년 동안에 1년에 800억 달러씩 내겠다. 줄다리기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것이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협상이 잘 풀리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법부 흔들기 그리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 12가지 이 혐의 그리고 5가지 재판들이 모두 좀 연기나 중단되는 등 이런 와중에 아예 싹을 없애기 위한 발판으로 다수당의 그 입법의 힘으로 모든 법을 뜯어고치려고 했으며 급기야는 80년 만에 검찰청을 폐쇄하고 상권 분립을 훼손하며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도 위에 있다는 등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언급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3심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되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지 않았습니까? 이 파기환송되자 급기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선에 개입했다는 찌라시 가짜 뉴스로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서 가진 모욕과 농락을 일삼으며 사퇴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등 완전히 상권 분립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수장을 선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은연중에 무시하며 모욕과 농락을 일삼는 이 무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 마침내 사법부의 판사들이 여러와 같이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1월에는 모든 사법부의 판사들이 자리 이동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줬던 좌파적 판사들은 다른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했던 이 자리의 새로운 판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새로 또 재판하게 됩니다. 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했던 판사들은 다른 자리로 옮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새로운 판사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새로운 판사들이 오게 되는 판사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도 나도 이재명 대통령을 내가 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새로 속행되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잘못하면은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미 유죄로 판결이 난 거예요. 유죄로. 그래서 이게 새로 재판이 속행되게 되면은 100만 원 이상 판결만 나와도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줄곧 우려 속에서 지켜보았던 조갑재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즉 지금의 상태가 바로 내란적인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연기되었던 재판이 속행되면은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갑재 씨가 비판하는 것은 위법이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내란적인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청래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주장하는 대선 개입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증거도 없는 것은 또한 증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잣대로 마음대로 찌라시 가짜뉴스로 대법원장을 물러가라 사퇴하라 하는 것 자체가 내란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사법부의 수장을 가짜뉴스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모든 법관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재판이 다시 속행돼서 재판길이 잡히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미 파기환송되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이 나와서 100만 원 이상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형이 될 거라고 조갑재 씨가 대단히 우려 속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갑재 씨는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차피 대통령에 당선됐으면은 민생에도 치중을 하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정치라면 될 것을 미리 자신의 사법 리스크 12가지 혐의에 대해서 겁을 먹고 지나치게 모든 것을 처리함으로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급기야는 상권 분립을 훼손하며 법을 뜯어건치는 행태를 하다가 판사들의 분노로 지금 여러와 같이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자초하게 됐다. 특검은 앞으로 지금 10월달 아닙니까? 앞으로 2, 3개월 후면
재판이 속행되지 않을지는 이제 판가름 나겠습니다만은 국정감사에서 여러 판사들이 나와서 그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하는 거 보면은 재판을 속행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10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순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김종덕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 might think I'm desperate, or maybe I just might be. How can I convince you to see that? Come on, baby, won't you take a chance with me?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and it's you and me, yeah.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